안녕하십니까. 할 수 있다 물리학원. 이번 시간에는 열의 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의 이동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도, 대류, 복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중학교 때 이제 배웠을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도라는 건요. 온도가 다른 두 물체가 이제 접촉하고 있을 때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두 개가 접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이제 conduction이라고 하고요. 자, 전도라는 것은요. 접촉을 하고 있을 때만 일어나는데 그 접촉할 때 열이 이동하는 이유는요. 여기 있는 분자들이 고온에서는 이렇게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러면은 여기 옆에 있는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분자들은 조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여기 에너지가 큰 분자들이 에너지가 작은 분자들을 이렇게 치게 되면은 이 작은 분자들이 에너지를 얻어서 이렇게 또 옆으로 이제 운동 에너지가 커져가지고 이렇게 크게 진동을 하겠죠. 그러한 현상들이 이렇게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나가지고 뜨거운 부분이 이렇게 점점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그런 현상을 이제 전도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전도를 통해서 이동한 이제 열의 양은요. 이제 Q는 어떻게 되냐면요. 요 물질의 이렇게 단면적 A에 이제 비례를 할 겁니다. 당연히 이제 단면적이 크게 되면요. 여기에 이제 많은 분자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분자들의 수가 커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면적 A에 비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길이가 길면 길수록 이제 이동하는 열이 속도가 느려지겠죠. 그래서 요 물체의 길이에는 반비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도라는 것은 두 물체가 접촉하고 있는데 고온의 물질과 저온의 물질 이런 것들이 붙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열의 이제 온도의 차이. 그래서 높은 고온체의 온도와 저온체의 온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열이 이동할 거고요. 그 다음에 T는 여기 이제 시간입니다. 그래서 더 오랜 시간 붙어 있으면은 더 많은 열이 이동할 거다라고 이제 해서 이런 식의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K는 이제 비례상수이고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전도를 통해서 이동한 열의 양 Q는요. 이제 단면적에 비례할 거고요. 이제 길이와 이제 온도 차이. 이걸 보고 이제 열의 기울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의 기울기가 크면 클수록 이제 요 물질의 길이 L이 좀 작고 그다음에 온도 차가 크게 나면 날수록 더 많은 열이 이동할 거고요. 더 오랜 시간 붙여놓으면 더 많은 열이 이동할 겁니다. 자, 단위는 당연히 에너지의 단위니까 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전도를 이제 설명하는 이제 가장 간단한 그림은 요렇죠. 뜨겁게 달궈진 요런 그 냄비의 손잡이를 그냥 맨손으로 잡으면요. 손에도 이렇게 이제 단백질 분자들이 있을 거고요. 여기 냄비에 이제 쇠로 되어 있는 분자들이 있을 건데 쇠로 된 분자들은 이제 온도가 높으니까 카이네틱 에너지가 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격하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건데 손에 있는 단백질 분자들은요 에너지가 낮습니다. 온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체온 정도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 있는 쇠 분자들이 이제 손에 있는 단백질 분자들을 강하게 이렇게 치기 때문에 우리가 뜨겁다라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대류입니다. 대류. 이제 대류는 영어로 하면은 convection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물질을 구성하는 분자들이 밀도차에 의해서 집단적으로 순환한다는 겁니다. 뭐 위아래로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그 순환을 통해 가지고 열 에너지를 이동시키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자, 그럼 밀도차가 이제 생기는 물질들이 무엇인지 이제 봐야 되는데 이제 잘 알고 있다시피 이제 기체라든지 액체 종류일 겁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제 가열이 돼 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차지하는 부피가 이제 변한다든지 이런 물질들이 이제 밀도차가 부분적으로 생길 수 있는 물질들이기 때문에 기체 또는 액체에서 대류가 주로 일어나고요.
고체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렇습니다. 대류에서 이제 왜 밀도차가 생기냐면요, 이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열을 하면은 요 냄비에 가까이 있는 부분은 온도가 상대적으로 높을 거고요. 요 냄비랑 멀리 있는 여기 요 부분은 이제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으니까 만약에 동일한 여기에서 요만큼의 물이라고 쳐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제 분자 개수가 만약에 질량 m으로서 이제 같다고 하면요, 여기에서 밑에 부분에서는 온도가 높기 때문에 부피가 커지는 효과가 있고요. 상대적으로 요 위쪽에 있는 곳은요, 온도가 낮기 때문에 이 기체라든지 이제 액체가 차지하는 부피가 적을 겁니다. 근데 밀도 로우는요, 단위 부피당 질량이기 때문에 부피가 커지면은 밀도가 작아집니다. 그렇게 되면요, 뜨겁게 달구어진 이런 액체라든지 기체,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합쳐서 플루이드 유체라고 합니다. 유체는 이렇게 이제 밑에 쪽에 있는 부피가 커져 가지고 밀도가 작아진 유체들은 올라갈 거고요. 여기 있는 위쪽에 있는 이제 유체들은 여기 부피가 상대적으로 작으니까 질량은 고정되어 있을 때 그러면 밀도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밀도가 큰 이제 플루이드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달궈진 이제 유체들은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차갑게 식은 이제 유체들은 아래로 내려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순환이 생기면서 요것 이제 열을 이제 골고루 분산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습니다. 이제 에어컨이 이렇게 있을 때요, 여름이라고 쳐봅시다. 여름에는 요렇죠. 이제 에어컨에서 이제 찬바람이 이렇게 나갈 건데요, 찬바람은 이제 무겁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밀도가 부피분의 질량 이렇게 되는데 이제 부피가 이제 상대적으로 작으니까 밀도가 커집니다.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에어컨의 송풍구를 위쪽 방향으로 이렇게 바꿔줘야 이제 요 찬 공기가 이렇게 갔다가 아래쪽으로 자연스럽게 갈 거니까 냉방 효율이 훨씬 더 좋을 거고요. 이게 만약에 이제 히터라고 치면요, 히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래쪽이 이제 찬 공기가 더 많으니까 여기가 이제 바닥 쪽이 이제 밀도가 큰 찬 공기가 이제 많으니까 히터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해줘야 찬 공기를 이렇게 밀어가지고 순환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복사입니다. 복사는 이제 radiation이라고 하고요. 자, 요거는요, 이제 물질이 이제 접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매질을 통하지 않고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열이 직접적으로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어떤 걸 통해서 하냐면요, 복사선을 통해 가지고 에너지를 전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열 복사가 있는데요, 이제 열 복사는 고온의 물체는요, 전자기파, 즉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겁니다. 고온의 물체는요,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그 형태가 하필이면 전자기파라는 겁니다. 전자기파는 이제 빛이랑 동일한 건데, 그러면 빛을 내냐? 네, 빛을 냅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 같은 경우에는 전자기파를 발생을 시키는데 그게 가시광선 영역에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태양이 이제 노란색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열복사라는 현상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요, 이렇습니다. 고온의 물체는요, 전자기파라는 형태로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방출하면 온도가 내려갈 겁니다. 근데요, 이번엔 반대로요, 저온의 물체는 전자기파를 흡수합니다. 그러면 에너지를 흡수했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죠. 자,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있고 난로가 이렇게 있으면요, 난로는 뜨거운 물질이기 때문에 열 복사선을 이렇게 계속 방출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손을 이렇게 대고 있으면은 따뜻한 느낌이 들겠죠. 그게 내가 난로에 손을 직접 댄 게 아니고 요 난로에서 이제 뜨거운 이제 물체니까 열 복사선을 이제 방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를 흡수하는 입장에서는 따뜻하게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에 이동하는 현상들을 이제 정리하면은 이렇습니다.
이제 컨덕션 전도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직접 이제 접하게 되면은 뜨거운 걸 느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체와 같은 것들 이제 뭐 액체라든지 기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갔다 하는 순환을 통해 가지고 이제 컨벡션 대류를 통해서 이제 열을 전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라디에이션 이제 복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열이 전달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람은 이제 한 36.5도씨 정도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차가운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 흑체에서 적용할 수 있지만 슈테판 볼츠만 법칙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하면은 표면의 절대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해 가지고 에너지를 방출하거든요. 근데 요 절대 온도인데 우리는 36.5도이기 때문에 그 절대 온도가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어느 영역의 빛을 전자기파를 방출하냐면요. 이제 IR 적외선 영역입니다. 그래서 적외선 영역을 우리가 방출하기 때문에 공항이나 뭐 출입국 이런 사무소 이런 것들 보면요. 단체로 체온을 재겠죠. 그 체온 측정하는 게 적외선, 우리 몸에서 방출하는 적외선을 측정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온도를 이제 표시해 주는 장치입니다. 자, 그리고 태양 같은 경우는 이 절대 온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적외선보다 에너지가 큰 가시광선을 방출합니다. 자, 오늘은 열의 이동 방법, 전도, 대류, 복사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